여러분 33M2를 하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내가 700만 원이나 1200만 원이 큰 돈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시도해 보기에 머뭇거리게 될 정도로 큰 돈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자, 27살 남자분이시고요. 직장인이신데 학원에서 운영실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큰 돈에 대해서 투자를 실행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는 게 가장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망설여지시나 봐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33M2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걷고 싶은데 첫 발을 딛기가 아직 머뭇거려집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27살 남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뭔가 부동산 투자나 부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생각보다 이 27살 분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 없고 그냥 이제 놀러 다니고 이런 데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일단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하나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좀 조언을 하나 드리고, 다른 거 하나는 단기적인 방향에서 실행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기적인 방향에서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큰 돈. 여러분 33M2를 하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700만 원이나 또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700만 원이나 1200만 원이 큰 돈인가요? 큰 돈이죠. 그쵸? 큰 돈이긴 해요. 근데 크다와 작다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죠. 워렌 버핏한테 700만 원, 1200만 원이 큰 돈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학원 운영 실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700만 원이나 1200만 원이 큰 돈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시도해 보기에 머뭇거리게 될 정도로 큰 돈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700만 원과 1200만 원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해봄직한 금액까지 내려와야 돼요, 인식에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월에 사업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33M2로 늘리는 거 말고요. 왜냐면 33M2는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자기 개발을 하든 내 몸값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또는 무자본 창업을 하든 뭔가 내가 월에 소득을 올려서, 내가 기본 소득을 올려서 7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의 이 금액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큰 금액이 안 될 정도까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자가 이제 9월 12일인데요. 촬영 시점이. 오늘자로 주PD님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썸네일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주PD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가 뭘까? 금수저. 금수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연자분. 금수저가 뭘까요? 금수저는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거기서 선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은 사람.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 금수저는 선천적이어야 돼요. 선천적으로 실패를 해도 이거를 누군가가 커버를 해주는 거야.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제공된 사람, 이미 제공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금수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때요? 저는 선천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실패를 커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후천적이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게 괜찮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월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33M2 이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33M2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대요. 부동산 자체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지금 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머뭇머뭇하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도 이제 확신의 영역이 필요한 건데, 같은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 확신의 영역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 내가 관련한 지식을 쌓으면 생기고요. 지식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지름의 영역인 겁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내가 과연 이 지역에서 내가 33M2나 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데이터로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가. 감 말고 내가 데이터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약률이라 그러죠. 33M2에서는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그 지식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리스크예요.
내가 여기에서 사업이 잘 되면 좋긴 할 텐데 내가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지를 데이터로 분석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게 안 되어 있다, 이 지식이 안 되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이게 안 돼 있으면 공부.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 또는 뭐 강의나 컨설팅을 들으셔도 되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사연자분과 동일한 지금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 지식이 어느 정도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 내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성과를 빨리 내기가. 내가 도전하는 기질이라면 빨리 성과를 내는 거고요. 내가 도전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기질이라면 계속 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번지점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전장치 전문가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3, 2, 1 번지 하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계속 그 사람은 뭘 고민하냐면 이게 풀리면 어떡하지? 이거는 뭐 원리가 뭐지? 내 몸무게를 견딜 수 있긴 한가?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뛰어내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뛰어내리면 그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데 그냥 못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번지점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연자분께서 나는 지식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부터는 눈 찔끔 감고 한번 뛰어내려 보시는 건 어떤가 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사연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주제 넘지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많이 찍을 테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